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른바 먹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을 살펴봅니다. 올해 문경 사과 축제에 41만 2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풍성한 사과 나눔이 연일 이어지며 방문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의원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경상북도가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 기간 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를 보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 양도를 하겠다 해놓고 돈만 받아 챙긴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자리를 두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이제 본인 인증과 동네 인증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사려다 실패한 A씨.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테이블석 티켓을 정가에 양도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판매자는 야구팬 여부를 확인한다며 야구팬 카페 닉네임까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지인들을 뒤로 하고 양도하는 거니 양도 후기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더니 돈을 입금하자 플랫폼을 탈퇴한 겁니다. 그 거래 온도도 되게 40도 넘어서 되게 높았고, 그리고 그 리뷰 남긴 이력들이 보이잖아요. 저희도 신뢰가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간절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뭔가 바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급함 때문에 선입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해당 테이블석 티켓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만 29명입니다.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이 플랫폼의 본인 인증, 동네 인증도 사기 행각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부분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구 티켓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 구해서 미리 소지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티켓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 거래는 사기 범인들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접 대면 거래를 하거나 반드시 물건을 수령한 후에 구입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온라인 거래를 하다 피해를 당하면 온라인에 게시됐던 판매글 내역, 대화 내역을 캡처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피해금 송금 내역서를 들고 가까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23일까지 한국 시리즈 관련 피해는 총 408건으로 최근 3년간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 19일 막을 올린 문경 사과축제가 27일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축제 기간 하루 최대 8만 명이 찾았고 사과 판매액만 16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사과를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못 먹은 사람은 없도록 풍성한 나눔이 연일 이어지며 방문객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달린 사과를 향해 손을 힘껏 뻗습니다. 가족끼리 힘을 합치고 도구도 이용하면서 직접 사과를 수확해보는 재미가 가득합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인 만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표정이 밝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40도 왔는데 이번에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이런 걸 잘 할 기회가 없고 오랜만에 이런 데 와서 가족들이랑 함께 재밌는 축제 같은 걸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문경 사과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과 따기 무료 체험 행사.
예전에 과수원이 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사과나무 약 30그루를 문경시가 한 해 동안 직접 보살피며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100여 명에게 우선 입장 기회가 주어졌고 이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 판매장에서는 사과 시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방문객들이 맛과 향을 마음껏 즐긴 후 취향 따라 사과를 고르는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시식용으로 쓰인 사과만 해도 22톤에 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운 뽑기 이벤트로 사과를 제공하고 축제 마지막 날에는 감홍 사과 나눔이 펼쳐져 방문객 누구라도 사과 하나는 손에 쥐고 돌아가는 등 올해 축제는 그야말로 사과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과 함께 사과축제를 끝맺음하면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문경사과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감홍사과의 당도를 높이고 또 맛을 좋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시가 자랑하는 맛 좋은 감홍 사과에 풍성한 인심까지 더해진 올해 문경 사과 축제는 총 41만 2천 명이 찾으며 가을 대표 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성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구판 CES로 알려진 픽스 2024 개막 소식과 논란 짚어보고요. 대구시가 소방관 급식비를 6,000원대로 인상했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중재를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기본 틀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21일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7개 조항으로 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는 2026년 7월 대구시와 경북도를 합친 대구 경북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수도 서울에 준하도록 하고 통합 후에도 시군과 자치구는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특색 있는 성장과 경북 북부 지역 발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위치는 현재의 대구와 안동, 포항 청사를 모두 활용하고 관할 구역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의 결렬 선언 후 어렵게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행정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합의가 됐다곤 하지만 합의문 안에서도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도 해서 주어진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네, 4개의 기관은 합의문 1항에 통합 설치되는 자치단체를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한다고 했지만 2항에서 시군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혀 현행 법률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존의 경상북도 아래에 있던 기초자치시구는 통합에 따라 폐지 후 구로 전환하거나 그대로 둔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경상북도는 명칭은 특별시가 맞지만 그 법률적 지위나 기능은 현행법이 명시하는 특별시와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남아 갈등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대구판 CES로 알려진 픽스 2024가 지난 주말 종료됐습니다. 40억 원가량이 투여된 대규모 행사여서 또 관심이 모아졌다고요. 네, 픽스 2024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정기적으로 열어온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ICT 융합 엑스포, 국제 로봇 산업전, 스타트업 아레나를 통합한 행사인데요. 4일간 열리는 행사에 대구시는 약 4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 규모에 걸맞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현대모비스의 이코노 시스템이 장착된 실증차 모비온, 로멜라 연구소의 차세대 2족 보행 로봇 아르테미스 등이 현장에서 선보여지는 등 국내외 스타트업 46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에선 팔레스타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에 이스라엘 대사관과 기업이 참여한 걸 두고 팔레스타인 학살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이 대구 소방관 급식비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죠. 네, 전국 꼴찌 수준으로 질타당한 대구 소방관 한 끼 급식비가 6,000원대로 인상됩니다. 지난 22일 대구시는 올해 남은 기간 현장 소방대원들의 평균 급식 단가를 기존 4,110원에서 6,110원으로 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방급식 운영 예산을 6억 원 증원해 평균 급식 단가보다 인상된 7,425원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식비 인상뿐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이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시대 선포식이 지난해 9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과 교육, 산업과 문화예술, 공공개혁, 규제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17명이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추현호 쿼타 드림랩 대표가 위촉장을 받았는데요. 추 의원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발전 이슈와 또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해서 국가균형 발전 이슈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앙의 목소리를 또 지역에 전달하는 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매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되게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지역 정주 환경 조성인데 이 아젠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년 정주 환경 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의결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는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요. 청년위원으로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위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간 대구 청년정책조정위원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경험과 활동했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더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청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하면서 대통령께 위촉장을 직접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역 소멸의 대응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젠다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매 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지방시대위원회 저는 소분과위원으로 지방분권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다양한 아젠다가 첨예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으로서 지방분권 분과위원으로서 그러한 논의가 잘 매듭지어지고 또 지역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가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경북도는 맹견 소유자가 법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도 기간 안에 소유자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것과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